반갑습니다. 간만에 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주변에 새로이 주식을 시작하거나 짬은 오래되었으나 또 새로이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의 그 제목은 고수들은 왜 두리둥실하게 말할까입니다. 그 제목은 그냥 서론적인 개념이고요. 요 밑에 한 12개 정도의 제가 자주 강조하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들은 왜 두리둥실하게 말을 할까? 고수들은 왜 두리둥실하게 말을 할까? 종목을 말 안 하고 섹터나 업종, 시장 상황 이야기만 할까? 나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계속 지겹도록 반복적으로 말하고 강조만 할까? 내가 하는 말의 대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나 다른 말이나 또 다른 경우에 또 새로운 경우에 이야기를 계속 할까? 그건 중요하고 시작을 거기서부터 하기 때문이다. 고수들도 초린이 때는 당신과 같이 종목을 보았으나 고수가 되기에 다른 이야기를 할 뿐인 거다. 고수가 안 되었으면 당신과 같은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서론을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는 그 편집이나 어떤 그 글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편집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작성을 하거나 영상을 찍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뒤 말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초린이 때와 중학생일 때, 고등학생일 때, 대학생일 때, 또 일반 사회인일 때에 따라서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하는 말이 똑같은 현상과 똑같은 제목을 갖고도 말을 하는 게 틀리고 강조하는 부분이 틀립니다. 거기에 이제 말을 하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대학생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교일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를 내가 일반 사회인이 됐을 때 초등학생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측면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라겠고, 제가 뭐 고수라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면 되는 것 뿐입니다. 저의 생각이나 저의 수준이나 뭐 실력을 논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실속만 챙기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초린이 분들에게 자주 여러 번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말들을 생각낸 대로 나열해 봅니다. 자, 이거 말고도 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가지까지인가 방금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생각난 대로 적은 거니까 빠진 것일 수도 있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누락시킨 것일 수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나열했고 영상을 찍는 거니까 작성하자마자 바로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영상의 세련미라든지 글의 어떤 세련미 같은 거를 논하기보다는 중요하고 도움이 되겠다 싶은 얘기들만 여러분들이 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기적으로 부자는 이기적입니다. 저같이 선량한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 자신의 매매 성향을 먼저 스스로 알아야 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건 매매 원칙, 공부의 방향, 기술적 공부의 기준이 된다. 상당히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여기 제가 12개 나열한 것들 다 중요한 얘기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출발점이에요. 시작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단타를 할 것인가, 단기 스윙 할 것인가, 중장기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도 틀리고 방향도 틀리고
또 원칙도 매매 원칙도 틀리고 기술적 공부를 또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나중에 알았죠. 물론 저도 제가 겪고 경험한 거를 여기에 작성한 거고 나열한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라겠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에는 안 잡힐 수가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백지일 때는. 어쨌든 간에 나중에 제가 이 작성한 글을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더 보시길 바라겠고, 어느 정도 자기가 초등학생을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을 때 한 번 더 보고, 또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보고 해서 이 부분을 꼭 잡으세요. 우리는 보통 매매를 하다 보면은 초린이 때는 단타하다가 단기 스윙이 되고, 단기 스윙 하다가 중장기가 되고, 중장기 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단타같이 짧은 손절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게 제가 첫 번째 나열했고요. 두 번째는 습관을 초린일 때 잘 들여놓아라. 추후 만만치 않은 수업료를 지불하게 계기가 된다. 저도 똑같이 한 실수입니다. 습관 굳이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본 원리, 개념, 활용법 등에 대한 기초를 꼭 인지해라. 공부하랍니다. 공부. 기본적인 기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면 많이 돌아가야 하고 나중에라도 되새김질을 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이 이야기는 이 기초나 기본 원리나 개념이나 활용법을 모르면 돌아갑니다. 돌아간다는 얘기는 1년 걸려서 공부할 걸 5년, 10년 가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짬만 먹을 뿐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단기간에 주식을 빨리 배우고 싶다는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철저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어요. 단순하게 이론적인 이 글자를 암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암기를 해서가 될 일은 아닙니다. 원리, 개념, 이해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도. 응? 그래야 딱 그 활용법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됐다 하더라도 되새김질을 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저도 이건 제가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고 중간중간에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 예로 치면 이 보조지표는 무엇을 의미하고 뭘 목표로 하고 뭘 목적으로 하고 또 이 설정값을 변화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보고 또 봅니다. 왜? 저는 이게 맞지만 한 번 더 보고 일부러 합니다. 그렇게. 왜냐면 경각심을 세워준다는 거죠.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개념으로 다시 본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기간, 매매 타이밍, 수익, 매집 이란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기간이란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도 매매 성향, 기본 원리랑 같은 맥락입니다. 이 기간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저도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된 부분이 파악하고 알게 됐고 중요하다는 부분을 인지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작성을 한 겁니다. 똑같은 기준도 쉽게 얘기하면 볼린저 밴드 이평선 돌파다 만약에 그러면 이평선 돌파도 이 기간 개념에 따라서 설정값도 틀려지고 매매 기준도 틀려지고 다 틀려집니다. 요거하고도 매매 성향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고 요것도 다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가창을 보지 마라. 호가창을 보지 마라는 특히 초린이 분들은 호가창을 보지 마세요. 거기에 막 매매가 막 원래 빨간 거 파란 거가 막 움직이죠. 그러면 거기 따라서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추격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가창을 보지 마세요. 호가창 매매법도 있지만 그거는 밑에 나와 있지만 실전 매매를 꾸준히 하라는 부분이 밑에 얘기를 했지만은 하다 보면 알게 돼 있고 다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 호가창 매매를만 터득을 하는 거고 요것만 집중적으로 파는 게 아닌 이상 보지 마세요. 다른 걸 공부하고 다른 걸 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그 기준이 이 호가창을 보다 보면 깨져요. 내가 만약에 100이란
1,000원이라는 돈에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호가창이 1,100원에서 막 올라가고 매수량이 막 올라가면 거기에 매수를 하게 돼요. 초보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거래량 없이 쭉 밀구는 건데 개미털기를 하는 건데 그냥 추격 매도를 한다고요.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만 기다리면 얘는 다시 꼬리 달고 올라오는데 제자리로.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락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걸 이제 뭐 캔들이나 차트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보고 결정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호가창을 보면은 추격 매매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짧게 영상을 찍으려고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맙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별도로 하려면은 각 항목별로도 얘기하면은 한참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짧게 대략적인 설명만 들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나만의 설정값을 정하고 검증하고 결정해라. 한 발자국씩 하나씩 검증 과정을 거치며 결정해라.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은 20선을 쓰고 어떤 사람은 60선을 쓰고 어떤 사람은 15선을 쓰고 어떤 사람은 5일선 쓰고 어떤 사람은 3일선 쓰고 어떤 사람은 7일선 쓰고 다 틀리죠. 그게 자기만의 매매 기준이에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평선도 지수를 쓰는 사람이 있고 단순을 쓰는 사람이 있고 그게 틀립니다. 이평선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지표에도 설정값들이 다 있잖아요. 그 각자 쓰는 사람들마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설정값을 정하고 검증하고 결정해라. 요 설정값에 대한 의미나 그거는 이것도 한참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곱 번째, 최고의 요리사가 되어라. 단순 매수 매도는 HTS를 사용할 줄 모르는 것이니 HTS의 모든 메뉴를 파악하고 활용해라. 이 이야기는 요리사라는 거를 가칭을 제가 쓴 건데 HTS를 다 알아라는 얘기예요. 파악하고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HTS를 100% 공부하신 분은 거의 주식 이론을 다 배우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증권사마다 약간씩 틀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HTS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걸 다 파악을 못했더라도 그게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증권사마다 메뉴창이 다 틀리듯이 각 식당에 아니면 가정집에 소금이 어디 있는지 설탕이 어디 있는지는 다 틀립니다. 위치가. 그 증권사마다 다 틀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필요로 할 때 꺼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소금과 설탕과 조미료를. 그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꺼내 쓴다라는 거는 소금은 짠맛을 내는 거라고 설탕은 단맛을 내는 거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꺼내 쓸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요리를 하실 때. 그게 바로 위에 있는 기본 원리 개념 화정법과도 관계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를 다 알고 공부를 하시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덟 번째, 파도는 프로서퍼가 되어라. 파도 타는 프로서퍼가 되어라. 주가는 직선이 아니고 파동을 그리며 움직인다. 다만 파도의 크기가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뭐 서해안 파도와 동해안 파도와 남해안 파도가 틀리듯이 파도의 크기는 틀리지만 그거를 파도를 역행하지 말고 파도를 올라타는 그런 프로서퍼가 되어라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가는 직선으로 안 움직이고 파도를 이끌면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요 파도도 기간 개념하고도 관계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홉 번째, 실전 매매를 꾸준히 해라. 이론의 대가라도 실전이 없으면 실천 없는 그저 꿈의 그림일 뿐이다. 말로는 저같이 영상을 이렇게 찍는 사람들도 또 리딩방에 리딩 하는 사람도 실적이 없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뭐 계좌를 깔아 말아 얘기가 많은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실전 매매를 꾸준히 해라. 이거를 어떤 사람은 나는 이론 공부를 먼저 하고 실전 매매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론 공부하는 시간 따로, 실전 매매하는 것 따로, 그렇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기간이. 그러니까 기간을 줄이는 방법 중에는 같이 하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론 공부를 하면서도 그 궁금증이 나옵니다. 실전 매매를 하기 때문에. 다만 이 실전 매매 금액을 뭐 100만원, 어떤 사람은 뭐 금액을 뭐 크기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생각이 나름이니까, 일단은 최소한 100만원 갖고, 아니면 10만원 갖고 하더라도 한 주, 두 주라도 매매를 한 주씩 매매만 하셔도 그걸 꼭 하시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꼭. 그리고 10번째, 사고의 유연성을 가져라. 한국인은 고정관념이 상당히 존심도 강하죠. 자, 10번째, 사고의 유연성을 가져라. 고정관념, 짝사랑, 아직, 독불장군을 버려라. 시대의 흐름이 있듯이 시장의 흐름도 있다. 주가는 격하게 각을 세우기도 하지만 물 흐르듯 유연하게 움직이기도 한다. 사고의 유연성을 버려라. 유연성을 가져라. 그러니까 고정관념, 자존심을 버리란 얘기입니다. 종목에 대한 짝사랑도 버리란 얘기고, 내 말이 맞다, 내가 맞다라고 아집을 버리란 얘기입니다. 유연하라. 그걸 완전히 어떤 자기 자신을 버리란 얘기보다는 확률이라는 게 100%가 없듯이 당신의 말이 50%가 맞더라도 50%의 틀린 부분이 를 보강을 해서 그 50%가 60%, 70%, 80%, 90%가 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한쪽 귀라도 열어놓고 받아들일 준비는 하고는 있으란 얘기입니다. 자기가 어떤 그 기준은 갖고 있지만 그 시대의 흐름이 있듯이 시장도 흐름이 틀린다니까. 뭐 작년 시장하고 올해 시장하고 틀리고, 봄 시장하고 가을 시장하고 겨울 시장하고 틀리듯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있을 때하고 유가 파동이 있을 때하고 틀리듯이 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가도 부의각으로 올라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옆으로 횡보하는 경우도 있고, 파도의 크기도 하지만 잔잔하기도 하고, 그러듯이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연성이라는. 자, 11번째, 초린이면서 차트를 심플하게 하고 보수인 척 하지 마라. 이거 짬을 조금 먹기 시작하는 초린이 분들이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 행동을. 심플하게 합니다. 거의 달아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캔들만 놓거나 이평선 이평선만 한두 개만 놓고 고수인 척 합니다. 초린이 때는 다 수익 냅니다. 초린이 때 수익 안 내는 사람 없습니다. 초린이 때 수익이 제일 좋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또 어쨌든 간에 심플하게 고수인 척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고수 중에 최고수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린이 때는 복잡하고 어지럽게 보여도 된다. 실력이 쌓이고 고수가 되면 그건 자연스럽게 심플해진다. 굳이 내가 스스로가 심플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실력이 쌓이면 그걸 안 보게 돼요. 왜냐면 고수 중에 최고수만 하는 것이라고 했듯이 그 사람들은 차트를 몇 번을 봤겠어요. 한 종목만 갖고도 수없이 봤을 거고 전 종목을 갖고도 수없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기의 기준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 사이에. 그러면서 자기가 필요한 선만 남기고 나머지는 착지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심플하게 되면 자기는 알죠. 왜? 이때까지 봐온 그 위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고수만 하는 거지. 초보는 똑같은 위치고 똑같은 그 상황인데 동일한 종목인데도 올라가는 게 있고 어떤 건 올라가지 못하는 게 있고 올라가는 척하고 내려오는 게 있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정 지점에서 저항을 받거나 특정 지점에서
지지를 받거나 다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다양한 보조 지표라든지 수치들이 있어요. 선들이 있고. 그거에서 확률이 높은 선을 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선을 선정을 하고 나머지 선들을 삭제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초보분들은 이 과정을 심플하게 하는 과정을 진짜 누구나가 당신 보고 고수라고 얘기를 할 때 하세요. 그 전까지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되돌아옵니다. 다시 돌리고 다시 돌리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들이 삭제했던 선이 다시 생기고 또 거기에 따라 설정값을 또 바꿉니다. 같은 이평선이라도 설정값이 틀려지게 되고 선이 틀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무조건 삭제를 하시면 안 되고 자꾸 길어지네요. 자, 어쨌든 간에 심플하게 하지 마세요, 초보분들은. 그리고 자, 12번째, 보조지표를 무시하지 마라. 고수들이 몇십 년간 사용한 것이다. 아직까지 실존하는 보조지표는 확률이 높이는 데는 가치가 있고 보조지표를 신뢰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 활용할 줄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 이평선도 보조지표이다. 이평선도 없이 캔들론만 매매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은 상당히 많습니다. 보조지표를 필요 없다라 무용론에 얘기하시는 분들, 뭐 전문가라는 사람, 또 리딩한다는 사람, 또 초보, 뭐 중수 다 있어요. 보조지표를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그 사람 기준이니까 그 사람 기준대로 하시면 돼요. 고수이시면. 근데 초보는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주식 시장이라는 게 생긴 이래 계속 잔존하는 보조지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보조지표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률을 높이는데 그 보조지표가 활용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활용도가 없으면 안 쓰죠. 나름 고수란 분들 중에 보조지표 아무리 안 써도 한두 개는 다 씁니다. 고수란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거겠잖아요. 고수가 되기까지 그 사람들은 다양한 보조지표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그 중에 골라서 자기한테 맞는 보조지표를 쓰는 겁니다. 근데 초보이면서 무용론을 자기가 잘 아는 것 같이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를 왜냐면 자기가 스스로가 이걸 이렇게 설정, 아까 얘기했지만 설정값이나 기간 설정이나 아니면 그 안에 세부적인 세팅값이라든지 그거를 자기가 못 찾은 거지 캐치를 못하고 알아내지 못한 것 뿐인 거지 그게 왜 가치가 없어요. 다 가치가 있는 건데. 이평선도 쉬운 예로 이평선도 보조지표인데 이평선도 어떤 사람은 5일선 쓰고 어떤 사람은 11선 쓰고 어떤 사람은 21선 쓰고 어떤 사람은 7일선 쓰고 다 틀리잖아요. 그 왜 그렇겠어요? 그 이평선도 쓰지 말고 다 쓰지 말고 그렇게 보조지표 명령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차트가 없었어요. 모는 종이로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 공부 꽤나 한다는 사람이 모는 종이로 그린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감으로 했어요. 감으로 차트도 없이. 그래서 보조지표가 무용론을 얘기한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좋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12가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적은 거니까 받아들인 분들이 아니다 싶으면 내 말이 제가 한 말이 틀리다 싶으면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근데 이 중에 뭐 한두 개가 마음에 든다 싶으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은 여러분들이 골라서 드시면 되는 거지 맛이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많이 그래 해봤는데 그건 소용이 없는 얘기. 본인한테 아무것도 돌아오는 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한 내용들은 쉽게 얘기하면 각 항목마다 하나씩 설명을 한다 해도
하기 나름이에요. 1시간 이상씩 걸립니다. 다.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으로 짧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네, 더 자세한 부분은 설명을, 제 생각을, 제가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그런다기 떠나서, 제가 느끼거나 경험한 생각을 더 한번 듣고 싶다 싶으시면 댓글을 다시거나, 첨삭을 요구하시면, 제가 영상을 새로 찍거나 아니면 첨삭을 새로 해서, 설명을, 제 생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삭 갖고는 안 되겠죠.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야겠죠. 어쨌든 간에 간만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고수들은 왜 두리뭉실하게 말을 할까? 아래 12가지를 다 마스터하고 또 실전 경험도 다 하고 등등 하게 되다 보면은 초린이 때 하던 말과 말이 틀려지겠죠. 그런 뜻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주말 되세요.